네, 목요일은 공연을 소개하는 시간입니다. 라디오 객석일열 목공소 공연 제작사랑 안영수 대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목공소 사장 안영수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또 어떤 재미있는 공연을 갖고 오셨을까 궁금하네요. 예,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공연은 현재 대학로에서 가장 잘 되고 있는 공연이 무엇이냐 이렇게 묻는다면 답해드릴 수 있는 작품, 바로 뮤지컬 홍련이라는 작품 갖고 왔습니다. 가장 잘 되고 있는 작품이라고 하셔서 제목 들으면 바로 딱 뭐 알만한 공연인 줄 알았는데 그건 또 아니네요. 예, 제가 좀 과했죠. 과했던 것 같아요. 사실 가장 잘 되고 있는 작품이라고 말씀을 제가 드렸는데 사실이랑은 조금 다를 수 있거든요. 이제 방송에서 거짓말하면 안 되는데 현장에서 이제 일하고 있는 저 같은 사람들, 이제 관련 업계 종사자들끼리는 약간 그런 느낌이라서 좀 부풀려서 본의 아니게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예. 어쨌든 뭐 확실히 잘 되고 있는 작품인 건 맞잖아요. 거짓말이냐 그러면 거짓말이긴 한데 그러니까 잘 되고 있는 작품이긴 맞습니다. 근데 가장 잘 되는 거는 이제 그 제작비 대비해서 매출을 분석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정확히는 모르고 근데 이제 뭐 그 제작사에서 초연되는, 이번에 창작 초연되는 작품이기도 하고 심지어 제가 알기로는 이 제작사가 이 작품이 처음으로 알고 있어요. 근데 이 작품이 워낙 지금 그 공연 보시는 분들 사이에 평이 좋아서 잘 되고 있는 작품은 확실히 맞고요. 빠르게 지금 매진회차가 막 생겨나가고 있고, 공연 좋아하시는 분들 사이에서는 뭐 반드시 봐야 될 작품이라고 손꼽는 작품,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학로에서 잘 되고 있는 공연이라고 하면 몇 작품 정도로 꼽을 수 있을까요? 그러면 이제 제목을 들으시면 좀 아실 만한 작품들을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 코로나 이후에 작품들이 많이 올라오면서 흥행에 성공하는 작품들도 많아지고 있는데, 가장 대표적으로 지금 현재 대학로에서 제일 잘 되는 게 그 낡은 로봇들의 이야기로 알고 계시는 어쩌면 해피엔딩 들어보셨어요? 네, 들어본 것 같아요. 예, 지금 현재 전회 전성 매진이고요. 이게 그 슬기로운 의사생활이라는 드라마에 전미도 배우라는 분이 이제 초연부터 참여했고 지난 시즌에도 또 한 번 나오면서 공연 좋아하시는 분들 말고 이제 일반 대중분들한테까지도 작품이 쫙 알려져서 굉장히 그 인지도가 많이 올라갔고, 이번 시즌에는 또 박진주 배우라는 분이 또 출연하시면서 많이 알려졌어요. 그래서 공연 시작할 때까지만 해도 이번에도 또 잘 될까 그랬는데 지금 거의 전회 전성 매진이고요. 또 다른 흥행작으로 제가 목공소에서 소개한 작품들 다 잘 되고 있습니다. 사회참미라는 작품, 그 윤심덕 이야기 나왔던 거, 이거 잘 되고 있고, 이번에 얼마 전에 어제랑 그제인가요? 그때 그 예전에 사회참미 참여했었던 배우들이 돌아와서 다시 한번 참여한다는 소식이 들리면서 빠르게 매진이 돼서 티켓 오픈했는데 바로 매진돼 갖고 또 역시 사회참미다 이런 얘기 듣고 있고, 그 접변이라는 작품도 있어요. 제가 여기서도 또 왜 중국 뮤지컬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던 이 작품도 지금 작품 좋다는 소문이 나서 매진되고 있고, 그리고 연극도 있습니다. 그 더글로리라는 드라마에서 전재준으로 나왔던 그 박성훈 씨가 참여하는 연극 빵야라는 연극이 있거든요. 굉장히 작은 공연장에서 9명이 등장하는 작품인데, 이 작품도 또 이제 티켓 구하기가 쉽지 않고요. 그리고 이제 그 어르신들 나온 신구 선생님 나오셨던 고도를 기다리며라는 연극이 있었는데 이 작품이 성공했어요. 근데 같은 제작사가, 이것도 저 외국의 원작 있는 작품인데 고도를 기다리며라는 작품이 또 있어요. 이 작품엔 또 이순재 선생님 나오시고 샤이니의 민호 나오고 뮤지컬 배우 카이 이런 분들 나오시면서 이제 곧 이번 주부터 시작인데, 이것도 거의 뭐 흥행이 뭐 거의 보장받은 상태에서 시작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이 외에도 뭐 빨래라는 작품 여전히 잘 되고요. 그리고 좀 뭐 그 굳이 얘기할 필요 없지만 또 제가 제작하는 작품 시데레우스라는 작품도 뭐 잘 된다고 얘기를 꼭 해야 되나 모르겠습니다. 이 정도 하면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많은 작품들이 잘 되고 있고, 또 이렇게 살펴보니까 저희가 코너에서 소개했던 작품들이 또 잘 되고 있어요. 기분이 좋네요. 뭐 제가 목공소에서 소개해드리는 작품 어느 정도 이제 그 작품과 흥행성이 검증받은 작품 엄선해서 갖고 오고 있습니다. 엄선해서 가져와서 그런 것도 있고 또 저희가 소개를 해서 더 잘 되는 것도 있겠죠. 그렇죠. 제가 지금 제가 목적이 뭔지 헷갈렸던 것 같아요. 목공소에 와서 소개하니까 그 시점 이후로부터 잘 됐던 작품. 이라고 오늘 우리끼리는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경기가 안 좋다는 얘기만 듣다가 이런 얘기 들으니까 다행스럽긴 하네요. 그러니까요. 그 뭐 매출적으로 힘든 작품들도 있긴 있는데, 그래도 잘 되는 공연들이 있다는 얘기를 자꾸 해드려야 공연
괜찮은가 보다 이렇게 생각들을 하시고 네. 관심이 더 가져주실 것 같으니까 정말 잘 되는 작품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네. 이제 오늘 공연 이야기를 해볼까요? 뮤지컬 홍련 어떤 작품이기에 이렇게까지 흥행이 잘 되고 있는 거예요? 홍련 이러면은 사람들이 이제 듣고 계신 청취자분들도 이게 들어본 적 없는 작품인데 이렇게 생각하실 텐데 아주 간단하게 작품 소개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이야기의 한 캐릭터를 주인공으로 만든 뮤지컬인데요. 바로 그 장화홍련전. 네. 장화홍련전의 홍련의 이야기를 아주 좀 다른 화법으로, 다른 구성으로, 다른 해석으로 만든 공연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장화홍련전은 홍련이라고 하니까 제목이 확 와닿네요. 네, 이제 이런 게 마케팅 포인트 같아요. 그 제목을 만들어 놓고 사람들이 이게 뭐지라고 딱 했을 때 한 줄로 딱 설명이 돼서 확 호기심이 땡겨지는 거. 네, 이런 게 관심을 끌 수 있는 장치, 아주 좋은 훌륭한 장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네.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장화홍련전을 네. 어떻게 해석했을지 네. 궁금하거든요. 내용을 좀 소개해 주세요. 네, 제가 이 공연 소개하기 위해서 이제 그 제작사에서 좀 요청해서 받은 자료들이 있어요. 거기에 한 부분을 차라리 좀 읽어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좀 말씀드릴게요. 네.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 우리나라의 귀신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처녀 귀신. 이들은 주로 한을 풀기 위해 구천을 떠돌다가 사또를 비롯한 타인의 도움으로 원한을 푼 뒤 승천한다. 왜 이들은 자신의 한을 직접 풀지 못하는 걸까? 왜 이들이 억울함을 직접 토로하기 위해서는 비인간인 귀신이 되어야만 하는 것일까? 생각해보면 우리 사회는 사회적 약자가 죽은 뒤에야 문제가 인식되는 일들이 너무나 많다. 이러한 생각들을 바탕으로 우리나라 처녀 귀신의 원조격인 장화홍련전과 죽은 자의 한을 풀어주는 여신 바리대기 설화를 결합해 보았다. 홍련과 바리는 가정학대 피해자라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 본 작품은 해당 골자를 토대로 재판과 씻긴굿 컨셉을 활용한 뮤지컬로 풀어보고자 한다. 제가 이 내용을 제 말투로 바꿔서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그대로 읽어드리는 게 제가 읽었을 때 느낌을 좀 전달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너무 괜찮은 의도로 만들어진 작품이라고 생각이 되더라고요. 어떤 공연인지 좀 느낌이 조금 오시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냥 장화홍련전일 줄 알았는데 그거 아니네요. 그러니까 처녀 귀신을 그런 관점으로 봤다는 게 좀 참신한데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의 사람들한테 어떤 메시지를 전달해야 되는지를 공연을 하는 사람이 좀 어떤 그 마음을 갖고 네. 만든 작품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더 사람들한테 특히 공연 좋아하시는 분들한테 이건 봐줘야 된다, 봐야 된다 이런 의미 부여가 좀 되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그래서 요거 그 줄거리 소개해드리기 전에 그 노래 한 곡 먼저 듣고 제가 살짝 줄거리 소개해도 될까요? 지금 엄청 궁금증이 막 극에 달하셨을 텐데 역시 밀당을 잘하십니다. 음악부터 듣겠다는 거죠. 여기 이제 첫 번째 곡을 듣고 오시면 어떤 느낌인지 알겠다. 이런 느낌이 좀 오시거든요. 네. 저희가 첫 번째 준비한 그 넘버는 담장한 소녀라는 곡인데 요거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요거 하나 특이한 점, 특별한 점이라고 말씀드려야 되나요? 이번 첫 번째 공연되는 이번 시즌에 이 홍련 역할로 참여하신 배우가 3분 있어요. 3분이 이제 트리플 캐스팅인데 이 넘버는 3명의 배우가 녹음실에서 이제 나눠서 부른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 공연장에서는 들을 수 없는 버전인 거죠. 그렇네요. 네, 오늘 목공소에서 한번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함께 듣고 오시죠. 그 안의 소녀는 어떤 표정일까? 바깥으로 새지 않는 곱디 고운 목소리 담장한 소녀는 무슨 말을 할까? 아무도 관심 없지. 저 안의 소녀 찬물 속에 가라앉아 죽어도 아무도 관심 없지. 저 안에 소녀 비명을 지르며 대롱대롱 죽어도 아무도 듣지 않고 보려 하는
세상에 들리겠지 아주 멀리까지 들리겠지 내 비명은 안 들린대도 남동생이 지른 비명은 세상에 들리겠지 아주 멀리까지 들리겠지 제발 들어줘 무슨 뜻 하면 처녀의 말은 닿지 않아 담장을 벗어나지 못해 이젠 들어 내 얘길 제발 내 얘길 제발 내 말을 제발 이제는 들어 내 얘길 제발 네, 뮤지컬 홍련 가운데 담장한 소녀라는 제목의 넘버 한재야, 김희호, 홍나연 배우의 목소리로 함께 들으셨습니다. 넘버 듣기 전에 귀신 이야기를 들어서 그런 건지 노래가 약간 몽환적으로 느껴져요. 네, 뭐 정확히 들으셨어요. 그 줄거리를 제가 이제 말씀드리면은 이 첫 번째 넘버가 어떤 분위기인지 아마 아시게 될 거고 이 넘버가 공연 시작하면 처음 나오는 넘버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등장 인물을 소개하는 넘버라서 이렇게 관객들이 이제 무슨 공연인가 하고 객석에 앉아 있으면은 확 몰입시키는. 당신들이 뭘 기대하셨건 그 이상입니다 하면서 이렇게 아. 묘하게 빠져든다 이제 최면을 거는 듯한 네. 이런 넘버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제가 잠깐 줄거리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얘기해 주세요. 네. 이 공연의 무대 배경인 그 죽은 영혼들이 모여서 심판을 받는 곳, 그러니까 저승 천도정이라는 곳입니다. 이제 이곳에 한 소녀의 영혼이 이제 끌려오게 되는 거예요. 그 소녀가 바로 이제 장화 홍련전의 홍련인 거죠. 방금 전에 들으셨던 네. 넘버, 이제 홍련을 소개하는 이런 넘버였어요. 그런데 이제 이 홍련은 아버지를 살해하고 동생을 해쳤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중이었죠. 그런데 이제 홍련은 자신이 두 사람을 해친 건 맞는데 이게 본인이 하려고 한 게 아니라 아무것도 해주지 않는 하늘을 대신해서 자기가 단죄한 거니까 본인한테는 아무 죄가 없다 이렇게 이제 자기를 변론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네. 근데 가만히 이제 들어보니까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는 홍련의 말이 조금씩 좀 모순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천도정의 주인인 저승신 바리대기에 나왔던 그 바리공주가 결단을 내립니다. 바로 이제 그 저승에 있는 차사 강림과 함께 홍련의 진짜 죄는 무엇인지 이제 재판을 해보자 이렇게 네. 이런 판단을 내리는 거죠. 근데 이제 홍련은 재판에 그 뭐 진작에 임할 그 마음이 없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천도정에 있는 바리공주랑 뭐 강림 그리고 거기 일직 뭐 월직 차사들 그 뭐 신과 함께 이런 거 보셨으면 좀 아실 텐데 그 저승에 있는 신 같은 존재들입니다. 이런 그 강림과 일직 월직 차사들이 어떤 특단의 조치를 마련해서 홍련이 어떤 상황이었었는지를 구성해내는 그런 식으로 이제 공연이 진행이 되는 거죠. 네. 이렇게 줄거리 들으면 네. 약간 진짜 말씀하신 것처럼 영화 신과 함께가 연상되기도 하네요. 맞아, 저도 이제 그 줄거리 내용 보고 했을 때는 신과 함께 생각이 났거든요. 그리고 그 신과 함께가 있어서 참 다행이다는 생각도 했었어요. 그러니까 한번 레퍼런스가 있으니까 공연부터 네. 좀 편리할 것 같아서. 근데 막상 공연을 보시면 완전히 좀 다르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는 게 신과 함께는 영화 보셨어요 혹시? 봤죠. 네, 그 영화 CG가 이게 우리나라 영화야 할 정도로 대단히 많이 작업이 됐잖아요. 근데 공연은 훨씬 더 반대입니다. 공연은 이런 상황을 훨씬 더 연극적으로 표현을 해요. 네. 그러니까 뮤지컬인데 아주 연극적인 표현 방법을 쓰기 때문에 관객들한테 그 현장에 있는 배우들의 어떤 연기력이나 이런 것들을 훨씬 더 체감할 수 있게 만들어 주거든요. 이거 제가 잠시 뒤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그 가장 대표적인 거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게 여기 나와 있는 등장인물들이 한 번도 그 무대 위에 한 번 처음 나와서 한 번도 퇴장이 없어요. 공연 끝날 때까지. 그 홍련과 바리공주를 제외한 다른 역할들이 그 아까 뭐 강림이나 일직 월직 차사들 있지 않습니까? 신들이 있다고 했잖아요. 네. 이 신들이 어떤 상황이 되면 상황들을 다 연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무대 위에서 홍련이 자기 얘기를 쭉 하고 있으면 그걸 객석에서 관객들이 보는 것처럼 그 주변에 앉아서 그걸 들어요. 그리고 어떤 씬
보여줘 이러면은 그 씬의 이제 역할들을 막 맡아갖고 거기서 또 보여주거든요. 이게 약간 한예종의 제가 처음 봤었을 때 공연 중에 하나가 평강공주 거울공주 평강 이야기라는 공연이 있었는데 배우들이 가만히 서 있다가 주인공이 여기 숲이라니까 숲 그러면은 갑자기 나무를 연기하고 한 명이 기둥처럼 서 있고 거기에 아크로바틱으로 막 연기하고 이런 식으로 모습을 보여주거든요. 네. 그러니까 영화는 영상미를 더해서 좀 환상적인 걸 보여준다고 하면 공연은 무대에서 배우들이 이게 무대 예술이다라고 할 수 있는 걸 보여주기 때문에 훨씬 반대쪽으로 특이한 면들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공연이 훨씬 그 몰입감도 생기고 공연을 보는 맛을 제대로 느낄 수 있는 이런 공연으로 구성이 되어져서 사람들이 좀 재밌게 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공연 내용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요 이제 그 어떤 특단의 조치를 펼쳐서 홍련한테 뭔가를 보여주려고 하는 이 재판 이 장면이 거의 다 스포일러거든요. 그래서 제가 좀 자세히 말씀을 드릴 수 없습니다만 공연장에서 확인해 보시면 이 홍련의 그 자기 어떤 주장 이런 것들이 실제로 어떻게 그러니까 홍련이 스스로가 자기 자신의 어떤 모습을 좀 떨어져서 볼 수 있게 그리고 거기에 위로나 뭐 이런 것들을 이런 것들에 대한 감정을 느낄 수 있게 만든 작품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아까 공연 처음 설명드릴 때 그 가정폭력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시대에 갖고 있는 사람들한테 주는 메시지가 정확히 전달이 되는 이런 공연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공연 보시는 분들이 너무너무 재밌게 보다가 마지막에는 결국 또 한 번 눈물을 흘리면서 네. 이런 공연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내용이 스포일러라서 막 자세하게는 얘기를 못 해주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 얘기 그냥 시원하게 하고 싶은데 사실 얘기해도 될 만한 이유가 있어요. 이 공연이 지금 잘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이 공연의 홍보 방법 중에 하나가 네이버에서 무료 생중계로 공연의 전막을 다 보여줬었어요. 전체를요? 네, 네. 근데 이제 단순하게 생각하면 공연장에 가서 비싼 돈 내고 공연을 봐야 되는데 다 보여주면 사람들이 공연장에 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실제로 영화 지금 극장 수입 뭐 이런 얘기 많이 나오면 OTT 이런 얘기 하면서 네. 편하게 볼 수 있는데 극장까지 오기가 좀 그렇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근데 공연은 좀 다른 것 같아요. 공연은 실제로 영상을 통해서 전막을 다 보여줬더니 네. 사람들이 그 현장에서 그걸 느끼고 싶은 마음이 더 커지는 것 같아요. 영화는 상영관 스크린이 크고 음향 효과가 좋아서도 그럴 수도 있지만 사실 드라마 위주의 영화는 OTT로 봐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신 것 같으니까 근데 공연은 그런 거랑은 좀 다른 형태로 현장감을 느끼시고 싶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여신님이 보고 계셔라는 뮤지컬 팬레터라는 뮤지컬, 레드북이라는 뮤지컬 이런 많은 좋은 작품들이 이런 방법을 거쳐서 지금 굉장한 흥행 작품으로 그 성장했거든요. 네. 근데 이 홍련도 그런 과정을 겪고 있기 때문에 아마 지금도 그 티켓이 그 네이버 생중계한 다음에 확 많이 팔렸고 이때 전막 시연을 다 보여줬으니까 시원하게 얘기해도 되지 않느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래도 이게 내용 같은 걸 듣고 가는 거랑 그 안 듣고 가는 거, 요 정도 제가 지금 말씀드린 줄거리 정도만 알고 계시는 거랑 공연장에서 이제 소름 돋고 안 돋고 닭살의 그 올라오는 이 높이가 좀 다릅니다. 네. 그래서 여기까지만 제가 줄거리를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이 작품이 네. 초연이잖아요. 창작 네. 초연이죠. 네. 창작 초연인데 이렇게까지 흥행할 수 있을 만한 이유. 이게 사실은 2022년도에 CJ 리딩 사업인가 여기에 94개 정도의 작품이 이 후보가 있었어요. 심사위원 전원 만장일치로 선택된 딱 한 작품이 바로 이 작품이에요. 홍련. 네.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무대의 영상미나 이런 것들이 막 대단히 가해진 대극장 뮤지컬 이런 거 많은데 이 작품은 소극장 뮤지컬에 좀 클래식하다고 해야 되나요? 무대라는 타이틀에 어울리는 그런 구성을 갖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리딩으로 들었을 때도 이 작품의 어떤 완성도가 확 느껴지는 거죠. 94개 작품 중에 전문 심사위원들이 1등이라고 만장일치로 꼽았으면 그럼 뭐 흥행이 보증된 거 아닌가. 그래서 이 제작사 대표님이 저랑 길거리에서 대학로에서 만났는데 공연 시작 전에 한참 전에 저한테 제발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네. 그리고 공연 티켓 오픈하기 전에 티켓이 좀 팔리는 걸 보더니 그래도 좀 이렇게 마음이 좀 그러셨는지 그래도 꼭 좀 봐주셔야 돼요 이렇게 했어요. 공연 시작한 다음에 사람들의 반응이 좋으니까 한번 보러 오세요 이 정도 바뀌더라고요. 그리고 티켓이 쫙 팔리기 시작하니까 지나가다가 안녕하세요 그러면서 지나가시더라고요.
잘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예, 예. 지금 디스하시는 거예요. 아니 부럽다. 네, 공연의 성장이 흥행의 성장이 제작사에게 다음에도 공연을 자신 있게 만들 수 있는 힘을 준다. 이런 긍정적인 메시지였습니다. 네. 디스 아닙니다. 예, 예, 예. 네, 마지막으로 저희 또 노래 한 곡 더 준비하셨죠. 아 노래 남았죠? 네. 네. 본의 아니게 디스처럼 끝났는데 그 디스 아닙니다. 자, 그 다음 넘버는 제가 대본을 마지막 네. 넘버는 그 아까 제가 그 홍련 세 분이 부른 넘버를 제가 소개해드렸잖아요. 네. 두 번째 넘버는 바리공주도 역시 세 명의 캐릭터가 같이 노래 부른 그 넘버가 있거든요. 네. 요 넘버를 마지막 곡으로 갖고 왔습니다. 네, 목공서 다음 주에도 잘 부탁드립니다. 랑 안영수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세상의 모든 정보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끝으로 뮤지컬 홍련 가운데 이아름솔, 김경민, 이지연 배우가 함께 부른 버려진 소녀라는 곡 함께 들으시고요. 저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전주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왕과 여인이 있었네. 사랑하던 두 사람은 부부의 연을 맺으려 했지. 이때의 하늘 말하길 지금은 점지할 수 있는 나이가 오직 딸뿐이니 아들을 원한다면 혼인을 미루어라. 하지만 하루가 천년 같은 두 사람은 더 기다릴 수 없어. 사랑 따라 혼인하여 세월 따라 7달을 낳았네. 그런데 왕은 분노해 소리쳤네. 또 딸이라니 저건 버려라.